문제는요, 우리 좀 아까 긴 머리 잘랐었죠? 네.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이 첫 번째 요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긴 머리가 이런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긴 머리가 있어. 근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쉬워 안 쉬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자를 수 있는 기법을 해서 박스컷을 먼저 해놔요. 박스컷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르면 너무 쉽다는 거죠. 어렵다. 쉽다. 그래서 쉬운 쪽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내가 먼저 잡아놓고 박스컷에다 길이 선정을 먼저 하는 거야. 길이 선정. 길이 선정을 먼저 해놓고 나서 박스컷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2차 가이드라인은 여기서 바로 2차 가이드라인을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1차 가이드라인이 내가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길이 선정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상하 라인을 만들어요. 상하 라인을 만들었는데 그걸 상하 라인에서는 뭐가 있어요? 7섹션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언더존에 어떤 커트를 진행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언더존이 후대각이니까 무조건 2차의 버티컬도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다. 이제 그 고정관념 깨세요. 이번에는 한번 그냥 제가 온베이스 한번 해볼게요. 그냥 포워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하니까 온베이스 한번 해볼게요. 온베이스를 해서 커트를 디자인을 뽑을 때 자, 언더라인의 후대각이에요. 언더라인은 후대각에 2차 가이드라인 미들 조니는 버티컬인데 버티컬을 온베이스로 잡아요. 온베이스를 잡으니까 언더존은 후대각인데 2차 가이드라인은 버티컬은 온베이스니까 수평이야. 후대각과 수평이 만나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백사이드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백사이드에서는 후대각과 수평이 만나면니까 얘가 또 무거워지겠죠. 그럼 그걸 또 어떻게 컨트롤 해줄 거냐? 거기에 이제 디스커네이션도 들어가는 거죠. 후대각 엘리베이션, 부채 파팅 엘리베이션에 요 백사이드만 인위적으로 디스커네이션으로 후대각을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대신에 백의 수평은 그다음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대신에 미들존에서 버티컬을 진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앉아서 커트하면서 그리제이션을 해줘요. 상하 버티컬 온베이스 해주면서 버티컬 온베이스 해주면서 미들 그레디에이션을 진행하시고요. 수직 오버존에서는 앉아서 커트 수직이에요. 앉아서 커트 수직으로 진행을 해요. 수직을 진행하고 말마우존 코너 정리를 해주고요. 말마우존은 뭐예요? 서서 커트죠. 자, 서서 커트하고 앉아서 커트 우리가 아까 비교 분석을 해주죠. 앉아서 커트를 했을 때는 생머리 했을 때는 앉아서 커트가 예쁘고 볼륨도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두상 따라 커트 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얼굴형 따라 커트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커트로 볼륨을 살린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파마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님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커트로 먼저 볼륨을 살리고요. 그래서 볼륨을 살리는데 커트로 볼륨 업과 다음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못 살리는 건 뭐예요? 뿌리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펌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뿌리 볼륨. 그 대신에 생머리일 때는 커트로 볼륨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길게 자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2가지의 커트 방법을 써요. 자, 꿀팁. 펌을 할 때는 저렇게 먼저 잘라요. 펌을 먼저 저렇게 자르고요. 펌어가 끝나고 한 달 뒤에 손님도 오겠죠. 그쵸? 그러면 한 달 뒤에 오시는 고객님은 이렇게 잘라요. 그렇지. 그게 커트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마 손님이니까 똑같이 저렇게 계속 자른다? 아니에요. 처음에 최초에 만들 때는 저렇게 잘라서 짧게 자르고요. 한 달 뒤에 오시는 고객님은 이렇게 잘라요. 얇아고좀만 그렇죠. 거기만 좀 더 길게 자르시면 돼요. 그럼 볼륨이 좀 더 살아요. 그리고 손님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파마 다시 했네. 왜 파마기를 살려주니까. 파마기 있는 걸 더 살려주니까, 그리고 짧아지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짧아지니까 볼륨들은 살고요. 그래서 커트를 자를 때 우리가 처음에 자를 때와 두 번째 자를 때 개념 자체가 다른 이유가 똑같은 커트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도 커트가 우리가 좀 조절을 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파마를 말았을 때 파마를 말아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커트가 조금씩 자르는데 요 차이라는 거죠. 큰 틀의 차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진짜 해봐요. 맞구나. 파마 보이는 사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마를 말 때는 짧게 자르고요. 파마가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올 때는 좀 길게 잘라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뿌리가 먼저 죽었잖아. 그리고 많이 자르면 처음처럼 잘라놓으면 어떻게 해요? 파마가 많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되게 잘라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생머리만 하신 분이야. 생머리만 하신 분은 이렇게 잘라야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요 커트만 진행해 주셔야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마를 말 거냐 안 말 거냐, 생머리만 유지를 할 것이냐. 생머리만 하신 분들은 이 커트만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파마를 하신 분들은 저렇게 먼저 커트해놓고 나중에 한 달 뒤에는 이렇게 다시 커트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하시고요. 포지션은요, 곡선 빗질 할 때 오버에서 언더로 들어가는 곡선 빗질 포지션 앞에서 제가 좀 아까 그 다 보여드린 대로 하셨고요. 그리고 포지션 백에서 진행할 때는, 그러니까 층이 요 곡선을 만든 다음에 여기 층 하나가 더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고개를 내가 많이 허리를 숙일 것이냐 들 것이냐에 따라서 층이 이렇게 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고개를 들면 층이 이렇게 지겠죠. 여기가 층이 생기겠죠. 고개를 숙이면 이런 층이 생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벼운 쪽을 내가 만들수록 어떻게 해요? 가벼운 쪽을 만들수록 내가 언더라인 고개를 많이 숙이시면 얘가 층이 적어지겠죠. 내가 언더라인을 가볍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고개를 많이 들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앞에 머리 숱이 많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면 좋겠죠. 앞에 숱이 없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면 되겠죠. 얼굴이 크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얼굴이 작다 그러면 이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 커트는 다 이렇게 자르잖아요. 왜? 여기가 무거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고개 이렇게 숙이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이건 MMS에서만 있는 얘기예요. MMS에서만 고개를 드십시오. 허리를 드십시오. 허리를 숙이십시오. 허리를 숙일 것이냐, 허리를 들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허리를 많이 숙일수록 오버라인이 가벼워지고 허리를 들수록 언더라인이 가벼워져요. 왜냐면 언더라인은 층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을 우리가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경험해봤죠? 어떤 경험해봤어요? 눈으로 체험해봤잖아. 눈으로 직접 체험해봤잖아. 체험해보니까 지금 언더라인 가벼워, 무거워. 언더는 무겁잖아. 프론트 사이드가 언더라인 무겁잖아. 그리고 오버라인 가볍잖아. 왜? 고개 숙였으니까. 그쵸? 저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 무거운 부분 어떻게 해요? 디스커넥션으로 다시 잡았잖아요. 디스커넥션 안 했잖아. 그러니까 무겁지. 그쵸? 그걸 디스커넥션으로 또 우리가 또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는요, 최대한 가볍게 뽑아낼 수 있게끔 하고, 층을 최대한 만들어서 선을 연결하는 걸 웬만큼은 무조건 다 만들어내요. 뽑아낼 수 있을 때까지 다 만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내가 커트하는 모든 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질감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커트가 굉장히 가볍고 무거움이 좋고요. 나중에 유지 기간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MMS 커트의 장점은 뭐예요? 유지 기간이 길어. 유지 기간. 예쁜 머리가 유지 기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유지 기간이 오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바로 뭐예요? 디테일하고 섬세함이에요. 디테일하고 섬세함은 커트의 유지 기간이 길면서 제 고객님의 거의 평균 오시는 고객 주기가 저는 2달이에요. 2개월이에요. 제 고객님의 평균 방문 주기수가 2달이에요. 근데 그 2달인 상태에서 커트 요금 45,000원은 비싼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쵸? 한 달에 한 번씩 2만원, 3만원에 대한 요금을 받았을 때 차라리 나는 2달에 한 번씩 35,000원을 받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씩 3만원을 받는 게 나는 더 이득인 거야. 사실 그때 매출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3만원일 때 한 달에 한 번 좋았고요. 35,000원이니까 점점 늘어나. 가고는 싶은데 유지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점점 유지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저는 이제 그걸 또 유지를 하니까 저는 그걸 또 좋아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법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자연 배치, 수평, 전대가 원링스에서. 자, 이렇게 긴 머리를 한 번에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지. 긴 머리를 먼저 사각 박스로 커트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로 먼저 1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단발에서 7섹션에서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요. 단발 7섹션, 7섹션을 먼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언더존, 버티컬 온베이스 기준 1cm 미만의 기준선을 먼저 잡아놔요. 자, 이 작업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원 섹션을 해서 커트를 진행했어. 그랬더니 두 번째 할 때 층을 낼 때 층이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쉬웠어요? 안 쉬웠지. 왜냐면 1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원픽을 해서 층을 내다 보니까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잖아. 그쵸?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뭐예요? 버티컬로 먼저 기준선을 잡고 나서 했으니까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고 1차 가이드선이 임의선이야. 근데 우리가 전대각으로 해서 아니 후대각으로 해서 먼저 1차 가이드선 기준 잡고 버티컬 기준선 하나 다시 잡았어. 다시 잡았어요. 자, 0.5cm만 우리가 잘라도 돼. 이거 1cm는 너무 길어. 1cm는 길고 0.3에서 0.5cm만 잘라줘도 돼. 0.5cm만 우리가 층을 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엘리베이션 들어가서 다 들었었어요. 들어갔었죠. 엘리베이션 들어가는 그 기준선을 미리 잡아놓고 내가 커트를 진행하니까 내가 층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가 미리 예측하고 커트를 할 수 있는 거지. 양쪽 사이드를. 그러니까 버티컬 온베이스를 잡는 목적은 뭐예요? 백사이드가 어디까지 층을 낼 건지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중선 온베이스의 버티컬을 잡는 거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이나 후대각 엘리베이션을 진행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임의선이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그거를 그 기준선을 미리 버티컬로 잡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 버티컬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짧은 머리일 때는 많이 없어지죠. 긴 머리일 때는 그게 표시가 날 수 있지만 짧은 머리일 때는 얘가 굳이 얘의 그 버티컬의 길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걔를 없애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걔를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대신에 긴 머리 같은 경우는 좀 표시가 좀 나겠죠. 그래서 약간 그 부분만 전대각의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미들존에서 버티컬 온베이스, LG, 로우 그레이션이나 미디움 그레이션 앉아서 커트를 진행하시고요. 오버존에서 버티컬 온베이스의 수직 똑같은 계속 진행하죠. 여기서 수직이 되게 중요해요. 수직은 왜 중요해요? 크레스트 때문에 그래요. 크레스트 때문에 크레스트의 언더존과 오버존의 무거움이 있으면서 경계에서의 크레스트 기준점에서 오버존의 무거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수직이라는 게 필요해요. 수직.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스퀘어 파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퀘어 비치. 스퀘어 비치를 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스퀘어가 안 들어가는 모든 머리는 다 어떻게 된다? 뚜껑 머리가 지거나 뻗친다. 뚜껑 머리가 지거나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불변의 법칙. 자, 그리고 나서 사이드 언더 리버즈 사이드에서 전대각 언더에서 오버 부천 파팅 엘리베이션 사이드 오버에서 리버즈 사이드에서 버티컬.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강의하면 강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들어지는 없죠. 지금 만들어도 내가 주잖아, 계속. 그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자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그치? 그렇게 표현해서 이제 자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봐봐. 나는 다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완성도가 높잖아. 맞아요. 이렇게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다 끝나고 나서 커트를 했을 때도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을 진행하는 와중에서도. 그게 될 때까지 이제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죠.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20대에서 30대까지. 그리고 40대에서 50대까지, 60대에서 80대까지 문화를 보면은요, 60대에서 80대는 어떤 문화를 만들었어요? 60대에서 80대에 쇼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헤어 쇼 같은 거. 그지 않아요? 몰라요? 그 정도가 돈이 아닐까. 기억은 안 할 거야. 60대에서 70대는요, 헤어 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다른 나라하고 막 해보면서 헤어쇼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40대, 50대는 돈 벌어먹기 바빴었어요. 그리고 직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직원이 많고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생기고 돈을 버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는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나홀로 미용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가 사실은 기술이 제일 못해요. 왜? 헤어쇼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 남한테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술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야. 60대에서 80대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40대, 50대는 기술이 그냥 허접해요. 왜? 직원들이 돈을 벌어줬으니까. 그럼 공부를 안 했어. 사업으로만 나가니까. 사업으로만 나가니까 직원들이 돈을 벌었어. 지금이 막 넘쳐나던 시절이거든. 그리고 지금 20대, 30대는요, 프랜차이즈가 안 되고 1인 미용실이 잘 돼. 1인 미용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공부를 또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나홀로 미용실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40대, 50대가 지금은 옛날에는 제일 호황기를 누렸던, 그러니까 옛날에 20년 전에 20대에서 30대였던 그 세대들이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들이 응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 세대들이 지금은 제일 힘든 세대가 되어있어요. 40대, 50대가. 40대, 50대의 그 레버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40대, 50대들이.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는 이런 공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MMS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표준이잖아요. 표준을 정해준 공부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나갈 때는 제가 만든 걸 가지고 한 200개 될 거예요. 한 200개 된 것 중에서 10개를 줄이든지 20개를 차리든지 저 20클래스 해가지고 이걸 강의합니다. MMS 강의합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것만 추려가지고 책이 나오면 그것만 추려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한 200가지 긴 머리 한 50개에서 60개, 미디움 하면 50개에서 60개, 그리고 단발머리 50개에서 60개, 그리고 쇼커트 한 3, 40개. 그래서 한 200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0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그거 말고도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지금처럼 오늘 포워드 해야 되는데 지금 온비에서 갑자기 바꿨어 내가. 그쵸?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자료가 또 새로 탄생이 된 거잖아 또. 그쵸? 그러면 그거 이제 여러분이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하나 바꿨는데 에이 저거 하나 바꿔가지고 뭔 차이가? 아니 차이 많이 나요. 디자인이 확 바뀌어버려요. 디자인이 바뀌어버려. 이따가 보자고요. 진짜 디자인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디자인이 바뀌어버려요. 백 목선의 무거움과 가벼움의 디자인이 완전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하시고요. 프론트 사이드, 가운데 가르마 그거 좌우 트위스트 엘리베이션. 트위스트 이제 엘리베이션 이제 들으셨죠? 빗질은 대각인데 커트할 때는 수평으로 빗질을 해요. 그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을 자르는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 네 번째 크로스 체크에서 포인트 4가지 위험적 시간 정리하고요. 디스커넥션. 5번째는요. 잘빗질을 해서 1차 가이드라인, 정교한 1차 가이드라인을 커트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은요. 머리 꼭대기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 있어요. 안 볼 것 같으면서 다 보이거든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굳이 오늘은 그거 말하는 게요. 입이 아파요. 옛날에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입이 아파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자, 다시 갈게요. 수평. 길이는 많이 자르시고요. 원더라인. 그리고요, 여기서 바로 여기서 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층을 굉장히 섬세하게 예민하게 층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몇 cm 자르자고요? 0.5cm. 0.5cm만 층을 해줘. 안 잘랐잖아. 아까 안 잘랐죠.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자는 거예요. 층을 낸 거가 안 낸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엘리베이션. 아까 0.5cm 짜는 거 층에 후대각 엘리베이션. 자, 없어졌죠? 그 대신에 라운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라운드 나왔죠? 정말 예민하게 잘랐잖아. 그쵸? 앞으로 시대는 인문학의 시대예요. 사람의 감성을 울리는 시스템.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사람의 감성을 울리는 시스템. 미용인이 왜 미용인이 좋은 줄 아세요? 고객들의 감성을 울려주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잖아. 제일 먼저 뭐야? 신랑 욕 같이 들어주잖아. 신랑 욕 진짜 얘기하고 옆에 사람 욕 들어주고 미워하는 사람 그거 다 들어주잖아. 그래 안 그래? 다 들어주잖아. 자, 이렇게 하고요. 홈베이스. 자, 1cm 잘랐는데 두 번째 자를 때는 0.5cm 잘랐는데 두 번째 자를 때는 한 2cm 이상 잘라요. 진짜 얘가 원넥 쓰면 거의 한 3cm 정도 잘라요. 1cm 하나 잘랐는데 0.5cm 하나 잘랐는데 3cm 이상이 잘려요. 그럼 층이 더 많아지겠어 안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겠죠. 자, 온베이스 갈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각도를 들어서 얘를 들어서 층을 내면 더 많이 자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도를 최대한 낮춰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온베이스. 최대한 각도를 낮춰서.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어요. 그 밑에 언더라인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 따라 가면 안 돼요. 그냥 온베이스를 가야죠. 온베이스. 나중에 그 가이드라인이 무너진 건 뭘로 바꿔요? 양쪽 사이드는 디스커넥션이 생기겠죠. 그걸 뭘로 바꿔요? 백사이드에서. 자, 점점 뚜껑 머리가 생기죠? 여기서 후대각 엘리베이션, 부층 파팅 엘리베이션.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집을 짓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그 안에 내부 공장에 있는 그 조금 하는 게 어려워요? 조금 하는 게 어렵죠. 우리 여기 커튼에서도 조금 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그 조금 하는 게 어려워요. 자, 여기 수평. 그죠? 응? 온베이스하고 수평 나오죠. 그 대신에 수평이 나오면 어떤 단점이 있죠? 얘가 무겁죠. 후대각은 얘가 무겁고 얘가 가볍고, 온베이스는요 얘가 무겁고 얘가 가벼워요. 그렇죠? 수평은 온베이스 후대각은 여기가 무겁고 여기가 가볍고 이렇게 컨벡스로 가니까 수평은 수평, 컨케이브는 얘가 아주 많이 가볍고 얘는 아주 많이 무겁겠죠. 그래서 수평과 컨케이브는요 얘가 사각처럼 보여요. 사각처럼, 후대각은 라운드처럼 보여요. 우리는 이런 개념 우리는 인지를 안 하고 우리가 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각도를 최대한 낮추시는 거예요. 뭐예요?
미딩 그레이제이션, 로우 그레이제이션. 각도를 들면 하이 그레이제이션. 각도를 내리면 로우 그레이제이션. 그쵸? 분명히 로우 그레이제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하이 그레이제이션 계속 하고 있어요. 그쵸? 결론적으로 뭐예요? 말기. 그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용어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표준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받는데, 그쵸?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빛줄과 포지션이 습관화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어깨 때문에. 어? 어깨 때문에. 아니 머리가 손이 아니고 머리가 포지션이 그거를 못 잡아주는 거죠. 자, 수평은 또 느낌이 또 다르죠. 그쵸? 아, 이것도 예뻐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은 건 사실은 없어. 그 대신에 좀 머리가 자라면서 좀 차이가 나요. 자라면서. 자,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최초의 머리가 길어지는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최초에 할 때 내가 뒤로 각도를 뒤로 많이 할수록 얘가 길어지겠죠. 길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커팅은 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각도를 비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각도 살짝 내려요. 내리면 이만큼 또 삐져나오죠. 삐져나온 것만큼 잘라요. 자, 각도 좀 더 내려요. 그러면 또 삐져나오죠. 삐져나온 만큼 또 잘라요. 또 내려요. 내리면 또 삐져나온 것만큼 잘라요.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원핑고까지.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다 나와요. 그쵸? 한 번만 자르면 얘가 많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를 다시 혹시 모르니까 부청 파팅으로 다시 돌려요. 자, 이렇게 이게 인테리어예요. 아니,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는 건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섬세하게 들어가면서 라인을 잡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잡고서 가이드라인 잡으면 쉬울까 안 쉬울까? 아, 쉽지. 너무 쉽지. 그 대신에 라운드에 대한 곡선에 대한 개념에서는 얘는 좀 약해요. 근데 얘는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얘가 훨씬 더 편하게 길이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자연빛이라는 거는 얘 길이가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자, 여기도. 항상 코너 제거. 너무 예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까지 수평인데 여기서 미세하게 요것만 후대각이에요. 전대각, 후대각 여기만 미세하게. 여기는 수평. 그 미세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봐봐. 여기까지는 수평인데 여기서 미세하게 후대각이잖아. 근데 여기 미세하게 후대각이 요 후대각이 너무 예쁘잖아. 정말 얄쌍하잖아. 다시 갈게요. 다시 뒤로 완전 젖히고요. 뒤로 완전 젖혀서 요 가이드라인을 살려서 커팅을 해요. 안 되면 한 번 더 잘라도 돼요. 해서 각도 내리고요. 각도 내리면 또 다시 빠지는 머리 있어요. 자르고요. 다시 각도 내리고요. 자, 빠지는 머리 있으면 또 자르고요. 자, 각도 내리고요. 자, 빠지는 머리 있으면 잘라요. 또 각도 내리고요. 빠지는 머리 있으면 자르고요. 또 각도 더 내려요. 어디까지? 원핑크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저 컨트롤해서 이제 여기도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컨트롤을 길으니까 자, 부처 파팅으로 돌면서 내리시.
그래서 이 부분에 미세하게 후대가 옮기죠. 아까 김현희 원장님이 체킹을 많이 하면 좋다고 했는데 체킹 많이 하시면 할수록 좋아요. 시간만 나면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백사이드 후대각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사이드를 후대각으로 커트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사실 사람들이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물론 베이직은 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을 가지고 우리가 모방해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여기 백사이드를 후대각으로 잡는 커트 기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전대각이지. 자, 여러분 이런 디테일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런 게 다 뭐예요? 크로스 체크. 인테리어의 크로스 체크예요. 아웃라인에서 문제가 그러니까 아웃라인은 딱 뭐예요? 한번 딱 잡은 게 아웃라인이에요. 그거를 섬세하게 내려가면서 인테리어로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건축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앉아서 건축할 때 외계정은 다 해놓고 나중에 미장도 하고 그 안에 내부도 그 겉에 있는 것도 다 하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건물 지을 때 너무 오래 걸리고 돈 많이 가니까 좀 포기하죠. 하다 말고 집 그냥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은데 하다 말고 포기하고 살아요. 그냥 완벽하게 안 하고. 수지. 자, 우리가 원 섹션 했을 때하고 느낌 달라요, 안 달라요? 투 섹션하고 이 빠지는 게 잘 빠지죠. 이 세븐 섹션은 얘 빠지는 게 잘 빠져요. 원 섹션하고 투 섹션은 이 빠지는 거가 잘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요? 언더라인을 잘 못 자르니까. 그러니까 층을 잘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원더존 우리가 컷할 때 되게 쉬워요, 안 쉬워요? 층 내는 게. 7섹션이 많이 나눌수록 쉽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그러니까 오버존은 항상 버티컬로 마무리를 돼야 돼요. 버티컬. 그래야지 뚜껑을 간져요. 그리고 이렇게 스퀘어로 수직으로 그래야지 뚜껑을 간져요. 예전에 제가 물어봤죠. 단발머리 한 번 더 할 건데 할 의사가 있으시냐고. 안 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거라고. 다른 팀한테 줄 거라고. 그랬더니 어땠어요? 하니까 좋죠. 좋아요. 봐. 그러니까 왜냐면 이 커트는 여러분들이 꼭 내가 한번 주고 싶었던 내용들이야. 다른 팀에서 이거 했었으면 냉큼 얼른 먹었을까? 응?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커트도 되게 많이 쓰는 커트, 그러니까 커트는 더 쉬운 거는 원 섹션이 더 쉽기는 해요. 세븐 섹션이 사실 어렵긴 한데, 어려워도, 예쁜 거는 사실 원 섹션, 투 섹션보다 사실 세븐 섹션이 훨씬 더 어렵지만 커트는 더 이쁘거든요. 커트는 더 이쁘거든요. 자, 이렇게. 라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원장님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리고 곡선 밑줄.
디스커넥션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수평. 이거는 디스커넥션 제거해주세요. 버티컬 자른 머리가 없잖아.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러면 사실 이 머리는요, 이렇게 앞머리 커트는 측내는 거는요, 젖은 상태에서는 사실 표현이 잘 안 돼요. 마른 상태에서 잘라야지 표현이 잘 돼요. 훨씬 더. 근데 요거만 잘라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따가 다시 또 한번 자를 거예요. 커트는 그래서 선이 연결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오버 전에 이렇게 이만큼에서 이만큼 피자란 거예요. 요것만 자르면 돼요. 말하고 좀 풀어주면. 왜냐면 안에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오버존은 불규칙적인 커트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불규칙적인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급격하게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 코너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급격하게 피 튀어나오는 부분. 자, 이렇게 자르면 자른 거하고 안 자른 거하고 비교 분석해 보세요. 많이 가볍죠? 많이 가벼워요. 급격하게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 문제가요, 표준들 했던 거만큼 행위를 안 하고 있다는 거. 표준을 정했으면 그 행위대로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정해놨죠. 우리 정해놨잖아. 문법으로 정해놨잖아. 서술형으로 정해놨으면 그거대로 우리가 커트를 한다는 거. 그리고 포지션 백에서 언더에서 오버로 곡선 겠지. 층이 아까보다 훨씬 이쁘게 나죠. 이렇게 백에서 층 내면요, 층이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점점 머리가 이제 길이가 짧아지면서 예뻐지고 있어요. 그쵸? 자, 선생님 해주세요. 굉장히 큰 부분. 뒤쪽 리듬. 자, 크로스 체크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은 이제 숱 안 치고 한번 가볼게요. 확실히 수평은 예쁘긴 하지만 백사이드의 무거움 때문에 확실히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별거 아닌데. 우리는 별거라고 생각했지만 별거가 많거든요. 자, 1차 가이드는 후대각이에요. 그리고 2차 가이드라인은 수평이에요. 자, 후대 없죠? 머리카락 없죠? 없어도 수평처럼 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습관적에 있으니까 나도 후대각처럼 이렇게 가버려. 그거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1차에 후대각이니까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후대각 파팅이 돼버리는 거야. 수평. 항상 손가락만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렸던 거야. 아, 수평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 후대각인데? 나도 모르게 이거 따라가 버리는 거야. 수평인데. 자, 수평인데.
그리고 이 백사이드는 다시 한번 부착 파팅으로 다시 한번 체킹. 그리고 아유 힘들다. 가야지.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심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보는 거예요. 멀리서 봐야 돼요. 가까이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백사이드 후대각 없어요. 후대각이라는 게 없잖아요.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후대각을. 후대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 MM 스쿼트는 항상 여기 후대각 엘리베이션, 부착 파팅 엘리베이션 항상 넣지 않아요? 항상 넣잖아. 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할 줄 알죠? 이제는 그 도해도나 이런 것도 본인이 이렇게 공부한 거 도해도나 이런 것도 좀 올려요. 그리고 MMS 무료 수강생 이렇게 모집 이렇게 올리세요. MMS 무료 수강생. 본인들이 근데 그런 거 잘 올려야지, 많이 올려야지 그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 그룹 만들어. 그래서 하고 있어. 그 본인들이 가르쳐요. 클래스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2년을 했어요. 저도 무료 강의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2년 전부터 저기 제가 13년 됐으니까 강의한 지가 13년 전에 내가 강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료 만들고 컨텐츠 만들어서 그때 드라이해서 사람들한테 그때부터 가르치겠어요. 무료 교육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모집해서 자료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가르치다 보면 스킬이 생겨요. 강의 스킬이 생겨. 그리고 자료도 쌓이고요. 왜냐면 강의를 하려면 내가 자료가 있어야지 강의를 하거든. 그런 거에 비해서 차세 원장님은 철저한 MMS 맨인 것 같아요. 철저한 MMS 맨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재밌어? 재밌으니까 열심히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잘 되고. 남한테 봉사하세요, 봉사.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봉사하세요. 한 2년 정도 강사는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오지 않아요, 강사는.
고객생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한테 많이 오픈을 해야지 와요. 강사는. 일반 그 미용실에서 순위 받는 거하고 또 달라요. 무료도 안 와요. 무료 교육 해준다고 해도 안 와. 시간 아깝거든. 자, 이런 상태에서 프렌치 컷. 자, 프렌치 컷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점 볼게요. 자, 여기는 안 했죠? 넘어가 안 넘어가요? 그냥 앞으로 쏙 떨어지죠? 자, 이만큼 프렌치 컷을 했어요. 슬라이싱 했어요. 자, 넘어가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얘가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 차이예요. 슬라이싱을 하면 뒤로 가요. 자, 보세요. 자, 뒤로 가요. 이만큼이. 그쵸?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고요. 자, 슬라이스 저기 지금 포인트 했는데도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벤치 질감. 모발 끝에 3cm, 3cm만, 5cm, 3cm. 소개까지는 저희 MMS는 소개까지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 다 잡혀있기 때문에 3cm에서 5cm만 질감 넣어도 충분합니다. 가벼움은 층으로 벌써 가벼움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대전대학교 강의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원장님도 기대해보세요. 수정이도 수정이 미용실에서라도 열심히 해서 손님들. 내가 여기 있는 대학교하고 외무금 해주면 강의 나가겠지. 미용 딱 그만두기 전날까지 열심히 배우고 그만두려고. 아, 네. 저랑 봉사나 하십시다. 좋아요. 잘 넘어가죠. 그러니까 슬라이싱이 굉장히 중요해요. 슬라이싱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느냐, 앞으로 쏟아질 것이냐, 그리고 가벼울 것이냐, 무거울 것이냐, 그 차이를 만들어요. 이 슬라이싱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거를 사실 많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을, 두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흐름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인지,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사실은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더 쉬운 거 찾아요. 그러니까 유지기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지기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객이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값어치를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 고객이 딱 했을 때 돈값을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인정을 받는 거는. 근데 이런 단발머리는 가운데 머리가 희한하게 예쁜 것 같아. 가운데 가르마. 다른 가르마보다. 그리고 이렇게 손질할 때도요, 이렇게 넣어서 뒤에 있는 그 사이드번은 넣고요, 위에 머리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다 뒤집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가운데 가르마는 앞에가 길잖아요. 그럴 때는 속에 있는 머리를 집에다 놓고 위에 있는 머리를 하면은 꼭 후대각의 머리처럼 나와요. 아까 얘기한 그 바가지 머리. 이게 컨셉이에요. 이 바가지 같은 느낌의 이 머리가 이게 컨셉이에요.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다. 자, 머리 이런 느낌. 자, 이런 머리도 너무 예쁘죠. 그 대신에 자, 확실히 여기가 무거워야 무거워요. 무거워. 무거워요. 후대각이니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여기를 왜 전대각과 수평을 후대각 원베이스를 해놓고 무거우니까 수술 치냐 이거지. 나중에 되면 붕 떠버린다는 거죠. 이 머리를 후대각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후대각을 만들어 놓으면 머리가 안 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대각을 만들어 놓고 수술 치는 거, 후대각을 만들면 안 쳐도 되는데 왜 불필요한 거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수술 쳐서 그걸 해결하냐 이거지. 지금까지 모든 교육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 안 치면서도 얼마든지 가벼운 머리에 연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커트는요, 유지 기간이 확실히 길어진다는 거죠. 유지 기간이 길어지기 위해서 이런 커트를 진행하는 거죠. 확실히 느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자, 이런 머리도 너무 예쁘죠.